제목이 조금 이상하네요. 자큐보 환자와 함께 1년간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조영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조영호 교수님은 고시대 졸업하시고 현재 대가대에서 교수로서 재직 중이십니다. 산부이장과 학회, 소화기내시경학회, 기능학회 등 여러 학회에서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단 자큐보 1주년 돌잔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또 잠깐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좀 케이스 위주로 준비를 했고 중간중간 또 다른 내용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이주혁 교수님께서 특히 잘 짜여진 미란성 식도염이나 그 궤양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가 보여드릴 첫 번째 데이터는 그냥 클리니컬하게 리얼월드에서 어떻게 쓰면서 환자들의 설문이라든지 그런 걸 했던 PMS 연구, 그리고 제 케이스들, 그리고 앞으로 자큐보의 회사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이 연구는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을 환자를 대상으로 한 4주 정도, 길게는 2달 정도 약을 쓰고 환자들에게 RDQ라는 설문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PMS 그 치판후 연구였고, 약 380개의 기관에서 약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RDQ라는 설문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식도, 윗배, 이런 식만, 이런 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서 0점부터 4점까지 총 5단계로 나눠서 매우 나쁨부터 매우 좋음으로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얼마나 자주 발생했는지, 또 발생하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는 이런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0명을 대상으로 GERD 환자의 증상들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환자 만족도나 수능도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5,000명 중에 약 평균 나이는 한 57세였고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거의 1대1이었고 자큐보를 복용하기 전에 다른 계열의 PPI라든지 다른 PCAB 계열의 약제를 복용한 경우가 5,000명 중에 한 600명 정도, 11%, 그리고 다른 약제들 프로카이네틱스라든지 뮤코 프로텍티브한 약제를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한 2%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 약물로 복용했던 것들이 PPI나 PCAB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는 하고, 위장관 운동개선제나 H2 블로커를 쓰다가 자큐보로 넘어온 경우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설문조사,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비교를 해보니까 6가지 항목 중에 특히 가슴쓰림이나 산역류 항목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원래 처음에 한 2점 정도였다가 약제를 쓰고 났더니 거의 0점대로 떨어지더라,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빈도나 그 심각도도 확실히 좋아지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또 중요한 게 환자 만족도인데, 약물의 효과나 복약 편의성이나 부작용 면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좋은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선행 약물을 PPI를 썼든 PCAB을 썼던 그 상관없이 베이스라인 처음 약제를 복용하기 전보다 4주차에서 이런 점수들이 유의하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용 중단 시점에 따른 차이도 크게 없었고, 어쨌든 이런 좋은 데이터가 있었고, 그 세부 항목으로 보면 여러 가지 PPI 계열이나 PCAB 계열에서 모두 만족도가 올라갔고 증상은 좋아졌다고 합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S 연구에서는 약 5,000명의 아주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증상은 좋아지고 만족도는 높았고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정도로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 이제 어떤 환자에게 제가 자큐보를 써왔는지 좀 부끄럽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자큐보의 특장점은 이미 이주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빠르고 롱 오래 가고 스트롱 세다, 이 크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I나 다른 PCAB에 비해서도 빨리 1시간 내에 또 오래
가고 효과도 좋다. 그래서 보통 제가 쓰고 있던 환자들을 다시 이렇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뷰를 해보니까 온디맨드 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63세 남자가 내원을 했습니다. 이전에 ESD를 했던 환자가 되겠고, 이런 프록시멀 바디 ESD를 하고 힐링도 다 됐는데 계속 속이 쓰리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저는 자큐보는 28개가 한 통이기 때문에 28개를 꼭 배수로 해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 편이고, 리마크에 통으로 그냥 주세요, 환자가 꺼내먹을 수 있게 속 쓰릴 때 복용하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는 편입니다. 또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요새 대변이 고르지도 않고 설사를 한다, 산 역류 증상이 있다 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자세에 따라 또 악화된 산 역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내시경을 해봤는데, 예전에 서브토탈 가스렉톰을 했던 환자이고 사실 정선에는 크게 이상이 보이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래서 PRN으로 속 쓰릴 때마다 복용하시라고 이렇게 한 통씩 처방을 하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78세 남자분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로 ESD를 하고 나서 이미 이 상처는 다 힐링이 됐고 제균 치료까지 다 완료한 상태인데도 계속 통증을 호소해서 이렇게 역류 증상을 호소해서 속 아플 때 통으로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 통씩 두 통씩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80세 남자 환자분이고 산 역류 증상으로 내원을 하였고 검진에서 이렇게 리플럭스 LA A 그레이드 정도 되는 산 역류가 미란성 식도염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한 통 정도 주면서 불편할 때만 드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ERD 환자에서 저는 온디맨드 요법으로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GERD는 방금 이주혁 교수 말씀하신 대로 온디맨드 피로시 요법이 매일매일 먹는 것과 비교해서 크게 나쁘지 않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온디맨드 용법을 좀 권고하고 있는 편이고, 2020년 서울 컨센서스에도 보시면 이런 온디맨드 요법을 했을 때와 매일매일 투여했을 때 치료를 실패할 확률이 온디맨드가 9.4%, 매일매일 투여한 게 6% 정도, 약 3% 정도 더 못한 성적이긴 하지만 이런 메타 분석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라면 온디맨드로 피로시 복용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디맨드 요법에서 PPI가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PPI는 첫날 복용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루 점점 좋아져서 최대 효과가 나타나려면 4에서 5일 정도 걸리지만 PCAB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에서 길어도 한 4시간 내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디맨드 치료제로는 PCAB 확실히 PPI보다는 우월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앞선 강의에서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테고프라잔이나 모노프라잔, 펙스프로잔과 비교했을 때도 온셋 타임이 1시간으로 굉장히 빠르다라는 내용이고, 특히 경증의 역류성 식도염에서 모노프라잔과 같은 PCAB에서도 온디맨드 치료 효과가 확실히 좀 좋았고, 또 여기서 잘 보실 점은 91개월, 약 7년, 8년 가까이 환자들이 온디맨드 요법을 하면서 잘 지내더라라는 일본 데이터가 있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케이스는 야간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는 야간 산 역류 증상 환자들에게 제가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 케이스 보시면 81세 남자분이고 예전부터 밥을 먹고 나면 속도 따갑고 그래서 라미나즈를 먹기도 하고 좀 안티럴 체스트 페인이라서 에피가스트리금도 아니라서 순환기내과를 권유했는데 그쪽으로 진료는 안 갔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올해 초에 속쓰림, 산 역류 증상, 야간 새벽 산증이 악화되어서 내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큐보를 한 2달 정도 먹어보시고 다시 보자 해서 10주 정도 있다가 받고 증상이 호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러면 계속 드십시다 해서 이런 경우는 야간 산증이 있기 때문에 온디맨드로 하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3개월 계속 지금까지도 팔로우를 하고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45세 여자분이고 밤에 자다가 속이 쓰려서 깰 정도로 야간 산증을 많이 호소하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젊은 여자기도 하고 이런 야간 산증이 있어서 내시경을 먼저 해보자 하고 자큐보도 일단 한번 복용해 보시라 하고 내시경을 하게 되었는데
약간 뭐 블러팅 정도 약간의 역류성 식도염이 보였지만 이 내시경 소변에 비해 환자의 증상은 밤마다 거의 매일 밤마다 속이 쓰리고 소화도 가끔씩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한 달씩 이렇게 자큐보를 복용하도록 권해드렸습니다. 이런 약간 속쓰림으로 아까 이지혁 교수 말씀하셨지만 수면 방해나 이런 GERD 환자의 삶의 질도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산증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 PPI를 복용하는 환자에서 HS로 H2 블로커를 추가로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어쨌든 H2 블로커의 한계점은 내성이 생긴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RCT 연구를 메타 분석했을 때 HS로 H2 블로커를 추가 투여했을 때 환자들의 야간 산증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지나갔을 때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속성 내성으로 인해서 제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데이터를 보시면 PPI를 복용하다가 H2 블로커를 저녁에 추가해서 증상이 확 좋아지긴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증상이 나빠지는, 야간 산분비가 6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H2 블로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롱 액팅, 아주 오래 긴 지속 시간을 자랑하는 이 피켓 계열 약제를 쓰면은 미랑성 식도염 치유뿐만 아니라 야간 산증까지도 환자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먼저 나온 일본에서 나온 보노프라잔에서도 야간 속쓰림 증상 개선이 확실히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입니다. 앞서 나왔던 내용들이긴 한데 다른 피켓 계열의 약제들에 비해서도 자큐보 같은 경우는 하루 중에 85% 이상의 시간을 pH 4 이상 잘 유지하는 그런 경량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긴 지속 시간이 야간 산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불응성 GERD 환자입니다. 이 약 저 약 써도 다 안 되면 결국 지금은 자큐보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86세 여자입니다. 순환기내과를 팔로우하는 분이고 APB 써서 엘리티스를 복용하는 분입니다. 내시경은 한지 아주 오래되었다고 하고 속이 쓰리고 대변 색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일단 너무 고령이기도 하고 기저질환도 많아서 일단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고 무슨 일단 약을 먼저 써보자 해서 이 당시에 이제 K캡을 한 2달 정도 먹고 팔로우를 했었습니다. 한 2-3달 뒤에 내원해서 증상이 좀 덜하고 좋아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일단 그러면 그대로 약을 유지합시다 하고 지켜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한 6개월, 7개월 정도 쓰고 나서 약을 먹어도 속이 좀 쓰리다.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는데도 약을 먹고 나면 한 2시간 정도는 속이 쓰리고 그 뒤로 좀 괜찮다. 이런 표현을 하셔가지고 일단 점막 보호제를 좀 추가해보자 하고 또 이렇게 몇 달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막 보호제는 크게 효과가 없더라. 아침약 지금처럼 계속 먹고 있는데 어쨌든 먹고 나면 2시간은 계속 속이 쓰리더라. 효과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해서 또 이때 마침 저희 병원에도 자큐보가 이제 처방이 가능해져서 약을 한번 바꿔봅시다. K캡 대신 자큐보로 바꿔보자 하고 팔로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속쓰림도 좀 낫다. 이제 할머니가 이제 와서는 속은 괜찮은데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저에게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속이 낫다 보니까 다른 게 또 신경 쓰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자큐보로 유지한 채 지금 이분도 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오실 것 같습니다. 3-2 케이스는 60세 여자분이고 예전에 2023년도 2월달에 드러그 인톡시케이션으로 입원을 했던 환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부 식도나 이 카디아 쪽으로 인저리가 좀 있었던 분이고 쭉 지내시다가 작년 봄에 점점 식사 후에 음식이 명치에 걸리는 것 같고 산 역류가 심하다는 증상으로 외래를 내원하였습니다. 일단 너무 오랫동안 내시경을 하지도 않았고 가능한 빨리 내시경도 한번 해보자 락스 DI 환자였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 당시에 PPI를 일단은 좀 하이도즈로 아침 저녁으로 한번 써보자 했었습니다. 4월 1일에 진료 받는데 정말 빨리 내시경을 잡아줘서 하루 만에 내시경을 했었고 이렇게 정선이 그렇게 이로시브한 그런 변변은 보이지 않았지만 살짝 좁아진 느낌이
들었고 내시경 스콥이 통과하는데 살짝 뻣뻣한 정도였지만 그냥 290 스콥이 통과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환자에게 설명하고 일단 좀 약을 좀 그런 PPI가 효과 없었으면 또 K캡을 한번 써보자 하고 몇 달 정도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2달, 3달 뒤에 계속 왔는데 환자분이 음식이 내려가는데 걸려있다가 천천히 내려가는 게 조금은 좋아지고 있는데 계속 가래가 많이 올라온다, 아예 식도를 잘라버리고 싶다, 수술이라도 받게 해달라 해서 흉부외과 교수님께 의뢰도 한번 하고 일단 그래도 설득하면서 예나푼전 같이 신경조절제도 같이 쓰면서 좀 더 지켜보자 했었습니다. 똑같다, 뭐 가래가 계속 많고 양치할 때마다 올라오고 너무 힘들다 해서 그 당시 이쯤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런칭 그 본원에 처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바꿔보자, 다른 약도 있으니까 한번 더 써보자, 새로운 약이다 하고 환자분께 설득을 해서 약을 바꿨었고,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원했을 때는 이런 가래가 많거나 뭐 음식 먹는 데는 크게 불편감을 느끼진 않았고 대변도 굵고 잘 나오는데 잔변감이 있다, 이제 또 다른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시그모이드도 한번 하고 약제는 그대로 뭐 자큐보를 뭐 석 달, 넉 달 이제 유지하면서 보고 있는 중이고, 요번도 아마 올해 연말쯤 또 내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케이스 중에서 마지막 케이스인데 63세 여자분이고 오래전부터 당뇨도 있었고 예전에 그 12지정 세컨드 포션에 SMT가 있어서 EUS도 하고 했던 분입니다. EUS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건 그냥 과거력일 뿐이고, 내원을 하신 거는 약 6개월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으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온갖 PPI를 다 먹어왔으나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다, 너무 쓰리고 아프다, 식후에 더 심해진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내시경을 해보자, 미란성 식도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자, 뭐 이렇게 좀 리프렉토리한 GERD 같다라는 생각으로 내시경을 먼저 하게 되었고, 내시경을 해보니까 많이 뭐 PPI를 쓰고도 이런 거면 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LA 클래시피케이션 A에서 B, A 정도 되는 미란성 식도염이 관찰되었고, 그래서 이 환자는 자큐보 PMS 연구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달 동안 약 먹고 지켜보자 했었는데 그 뒤로 증상이 많이 좋아져서 현재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많이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하더니 그래도 약을 바꾸고 나서 증상이 조금 낫다고 표현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정말 다행이었다 생각하는 케이스입니다. 맞아, 이 환자도 그렇게 나서 증상이 좀 나아지니까 이제 식욕 억제가 안 된다, 너무 살이 찌는 것 같다고 해서 위고비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응성 GERD는 보통 한두 개월 정도 PPI를 특히 하이도즈로 복용했지만 반응이 부족한 환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고, 보통 GERD 환자에서 한 10에서 40% 정도는 이런 PPI에는 반응이 좀 불안전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PPI의 부족한 부분이 개선된 약제가 PCAB이 아닌가 싶고, 이런 불응성 GERD 환자에서는 PCAB을 강력히 공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작용이 있다는 얘기 다 앞서 했던 얘기라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C나 D와 같은 특히 시비어한 중증 미련성 식도염 환자에서 PPI보다 PCAB이 확실히 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데이터도 앞서 보여주시기도 했었고, 이런 불응성이나 중증 미란성 식도염 환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증상 점수 한 4.5점 만점의 증상 점수가 한 1, 2점대에서 0점대로 많이 좋아진다는 것도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환자들이 생각할 때 어떤 위장약을 먹고 싶은가라고 할 때 중요한 특징으로 빠른 증상 완화, 또 오래 갔으면 좋겠고 부작용은 적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약제가 어쨌든 현재로서는 자큐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임상 연구나 적응증 확대 계획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큐보는 미란성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만 보험이 되고 급여가 되는 상황이고, 위궤양 임상이 거의 끝나서 이번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는 위궤양에 대한 보험 급여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NSAID에 의한 위궤양이나 비미란성 역류 질환에 대한 임상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고, 그 진행 결과에 따라서 빠르면은 27년 상반기 내지는 그 뒤에 그런
약제에 대한 적응증에 대한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재균 치료나 유지요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제형이 지금 자큐보 일반 약제에서 구강붕해정 일반 녹여 먹을 수 있는 약제도 내년 초에 발매 예정이라고 해서 L튜브를 하고 있거나 그런 약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들에게서도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이 역류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런 PMS 연구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 이런 자큐보는 온디맨드 요법이나 야간 속쓰림 환자 또는 불응수덩이나 중증 미란성 식도염 환자에서 효과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아닌가, 최적의 치료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추가 적응증과 제형 개발에 힘을 써주시는 회사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자큐보 1주년 축하드리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케이스 중심으로 해서